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31일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이 한상혁 방통위원장을 면직 처리함에 따라서 방송 구조 개편이 급물살을 탈 전망입니다. 한동훈 장관의 인사청문회 자료를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MBC 임현주 기자와 관련해서 경찰이 MBC 보도국을 압수수색하려 한 데 대해 김의겸 의원이 한 장관을 겨냥해서 검은 뿔테 안경을 쓴 깡패, 복수의 화신 등 원색적으로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윤영걸 전 매경닷컴 대표님과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윤 대표님. 네. 한상혁 방통위원장 드디어 면직을 당했습니다. 네. 진작 물러났으면 이런 추한 꼴은 안 당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지 1년 넘었는데 그동안에 그냥 버티고 있었던 거죠. 임기가 이제 한 달 정도 남았습니다. 7월 말이죠. 그렇죠. 이제 윤석열 정부로 와서는 똥덩어리 하나 치운 겁니다. 그러니까 인상도 좀 뭐 험악하잖아요. 그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그 계속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데 드디어 이제 윤 대통령이 단안을 내려서 면직 처리를 한 거죠. 근데 이게 뭐 야당에서는 정권 탄압이다, 언론 탄압이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분명해요. 지금 빨리 어떻게 보면 구속돼야 될 사안이에요. 그렇죠. 죄가 이게 간단한 게 아니거든요. 아니 지금 했다는 게 종편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고의로 점수 조작한 거를 보고받고 이거를 방통위원들한테 알리지도 않고 속였잖아요. 그거는 공무집행 방해죠. 위계로서 공무집행 방해죠. 형법 137조에 걸리는 겁니다. 또 하나는 TV조선 재승인 취소를 주장하는 민원연이 있어요. 민주언론연합인가 아주 그 좌파 그 민주당하고 한 통속이 돼서 계속 우파들을 공격하고 하여튼 이 좌파 극렬 좌파 세력이라고 됩니다. 민원연 등을 그 재승인 심사위원회에 포함하라고 이 한상혁이가 지시를 했어요. 그러니까요. 그럼 한상혁이가 민원연 출신이잖아요. 그것도 직권남용에 걸리는 거죠. 그리고 재승인 유효기간을 4년 있던 걸 일방적으로 3년으로 또 줄였어요. 마지막으로 하나는 TV조선에 문제 없다는 보고를 받고 뭐라고 그랬냐면 미치겠네, 시끄러워지겠네, 욕 좀 먹겠네, 뭐 이런 식으로 떠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이 직원 있는 앞에서. 그러니까 공정성 위반이죠. 그러니까 한상혁은 면직 처분이 아니라 지금 당장 저 교도소 들어가야 될 사람을 지금 판사들이 좀 구속영장 기각시켜서 지금 이렇게 나온 겁니다. 앞으로도 아마 계속 수사가 지속돼서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철퇴를 사법에서 좀 내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명수 판사들이 좀 봐주었나요? 그렇게 봐야겠죠. 판사들이야 뭐 고무줄 잣대니까 뭐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냄새가 농후하지 않아요. 자기 그 심사위원장 했던 윤모 교수도 감옥에 가 있고 담당 국장 감옥 가 있고 과장도 다 가 있는데 그걸 총괄을 지휘했던 책임자는 기각됐다? 그걸 누가 그걸 올바르다고 믿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밑에서 TV조선 재승인 심사 결과 별 문제가 없습니다 하니까 미치겠네. 시끄러워지겠네. 욕을 먹겠네. 그렇죠. 그러면 욕을 누구한테 먹는다는 거죠? 그 당시는 청와대한테 먹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뭔가 당시 문재인 정권에서 TV조선에 대해서 조치를 취해라. 뭐 이런 그런 은밀한 지령이 내려왔다고 봐야겠죠. 이심전심일 수도 있고 뭐 구체적인 뭐 지시가 있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은 있을 수 있겠지만 한상혁 위원장이 그걸로 몰아간 건 사실이죠. 그리고 한상혁 위원장이 뭐 윤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장관급의 위원장이고 정권이 바뀌었으면은 사의를 표명하는 게 도리인데 더군다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이렇게 다 터져가지고 그러니까 TV조선 재승인 심사 관련해서 담당 국장 과장 심사
위원장을 한 교수까지 다 구속이 된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자기 한 사람 때문에 여러 사람이 그냥 작살이 난 거예요. 그렇죠. 그런 사람이 끝까지 임기를 지키겠다. 이렇게 버틴 거 아닙니까? 이게 인간의 탈을 쓴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생긴 거는 돼지 대가리고 머리 쓰는 거는 새 대가리죠. 그러네요. 바로 잊어먹잖아요.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무조건 임기 채우겠다는데 지금 방송이 이게 제대로 된 방송입니까? 거의 뭐 KBS, MBC, YTN, 연합뉴스 TV 이런 방송 제대로 된 방송이라고 볼 수 없는데 그 앞장선 게 한상혁 아니겠어요? 좌파 방송을 지키기 위해서 아마 민주당 측이랑 뭐 20년심인지 뭐 협의를 했는지는 모르지만 끝까지 자리를 지켜라. 뭐 이런 그런 게 있었겠죠. 내용이 있었다고 봐야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방송에서 예를 들면 이 일본 군함에 우길기 다룬 거 옛날에 김대중 때도 그렇게 달고 오고 노무현 때도 달고 오고 다 했던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문재인 때도 했던 거를 지금 계속 방송에서 그걸 계속 보도해요. KBS, MBC 이런 데서 국민들이 볼 때는 야 윤석열 정부가 일본한테 납작 엎드려졌구나 이런 인식을 자꾸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계속 뉴스를 확대 재생산을 보고하니까 사실 따지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국제적으로 통용된 거예요. 관례죠. 그렇죠. 관례. 그렇죠. 일본이 우리나라 침략한 걸 용서하자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잊지 말고 꼭 우리가 명심하고 꼭 일본이 이기는 그 길을 하되 그런 사소한 거 갖고 자꾸 감정 싸움을 방송에서 부추기는 거죠. 그런데 이제 한상혁이 면직이 됐으니까 그동안 한상혁이 탁 버티고 있어가지고 이 방송 구조 개편이 이루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윤 대표님 말씀대로 큰 덩어리를 이제 치워버렸어요. 걸림돌을 탁 치웠으니까 방송 구조 개편이 좀 급무살을 타지 않겠나. 이런 예상이 되는데 아마 7월 말까지는 전체적으로 우선 방통위도 좀 개편을 하고 그럴 상황이 지금 도래한 것 같습니다. 지금은 방통위원이 원래 위원장 포함해서 5명인데 3명뿐이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민주당에서 추천한 최민희 전 의원 아주 대표적인 또 좌파 인사 아닙니까? 편향 인사죠. 윤 대통령이 임명 안 한 거는 정말 잘한 겁니다. 악성이거든요. 무조건 우기고 민원연 출신 아니에요. 그럼 방통위가 완전히 산으로 갈 뻔했죠. 민원연 공동대표 요 한상혁이랑 다 공동대표 출신들입니다. 그렇죠. 거기 앉아가지고 그냥 방송국 언론에 대해서 갑질을 어마어마하게 해댔죠. 그러니까 이제서야 방송이 언론이 제 길을 갈 수 있는 기틀이 분위기가 좀 조성이 됐다. 물론 민주당에서는 지금 방송법 개정해가지고 시민단체에서 방송사 CEO들 사장들 추천안이라는 게 그 핵심 골자예요. 그렇죠. 아니 언론단체가 다 좌파거든요. 그 사람들 보고 사장하라면 뻔하죠. 계속 지금 하는 사장들 그 좌파 사장들을 하겠다는 건데 그거는 안 되죠. 그래서 이 여야 정치권을 떠나서 방송이 정말 객관성, 중립성, 독립성을 갈 수 있도록 아침에 일어나서 TV를 켜면 남부끄럽지 않은 방송. 누가 봐도 저거는 일본의 NHK나 영국의 BBC나 좀 공정할 수 있는 방송. 이거 좀 하자는 거죠. 그래서 방통위 개편이 아마 8월까지는 다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대개 8월에 임기들이 다 지금 남아있는 분들의 임기들이 끝나고 그렇게 되면은 이 방통위가 정책기구니까 거기에 산하에 있는 방심이라든가 또 KBS, MBC, YTN 이런 방송사들에 대한 구조 개편도 본격화되지 않겠느냐 이런 예상이 되는 거죠. 최소한 중립적인 방송은 하도록 지금 완전히 기울어졌거든요. 기울어진 운동장 이걸 바로 잡아야죠. 그렇죠. 중립 정도만 저는 방송이 지금 친정부, 친우파 이렇게까지 가라고는 안 하겠어요. 최소한 중립적인 것만이라도 좀 유지해서 시청료 2,500원이 낼 때마다 화내는 이런 일이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그 방송 개편, 특히 공영방송의 MBC라든가 KBS 정말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공교롭게도 MBC 임현주 기자라고 지금은 경제부에 있는 것 같은데요.
이 기자가 지난해 4월에 한동훈 네. 인사청문회 자료를 유출한 혐의를 지금 받고 있는 거 그렇죠. 아닙니까? 네. 그래가지고 30일이죠. 네. 본인 주거지 차량 네. 그리고 MBC 보도국 압수수색을 네. 놓고 경찰과 2시간 정도 대치를 했는데 보도국의 뭐 임시 사무실 네. 그 책상만 보고 네. 갔다는 것이죠. 네. 그런데 이면주 기자는 네. 그 청문회 자료를 어디서 구해가지고 네. 왜 또 그것을 과거에는 열린 공감 네. TV라고 했습니다만 네. 지금은 더 탐사 네. 거기에도 흘려준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뭐 그 MBC 임 기자하고 좌파 그 뭐 열린 공간 TV 유튜브나 민주당 의원들이나 이쪽 커넥션이 있다고 봐야죠. 그 열린 공감 네. TV가 이름을 바꾸고 지금 그렇죠. 더 탐사가 네, 된 더 겁니다. 탐사 더 바꿨는데 탐사. 그 한쪽이 자료를 확보하면은 뭐 예. 서로 이 공유를 한 거죠. 예. 그래서 이번에 경찰이 어제 압수수색한 것도 그 무소속 김민석 강서구 의원이 있어요. 예. 구의원. 예. 이 사람이 주민등록 초본 그 부동산 계약서 이런 거를 유출했다. 예. 그래서 그 한동훈 장관 그래서 경찰이 고발을 한 거죠. 그래서 그렇죠. 이번에 이 경찰에서 압수수색을 한 거죠.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이 볼 때는 자기도 누구랑 거래한지를 몰랐는데 인사청문회로서 부동산 뭐 15년 전, 20년 전에 거래된 게 냈을 거 아니에요? 네, 다 그러면 냈죠. 그 상대방 거기 주민등록번호와 연락처가 있잖아요. 그 전화를 갖고서 그 더 탐사나 이런 좌파 정치인이나 그 시민단체 유튜브 같은 데서 그쪽으로 찾아간 거예요. 네. 그래서 계속 괴롭힌 거죠.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 옳지 못한 MBC하고 시민단체, 민주당 이 커넥션이 일각에서 드러났다. 그래서 그걸 밝히기 위해서 압수수색에 어제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요. 어떻게 보면 뭐 당연한 수순 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MBC 노조나 이쪽에서는 이거 과잉 수사다. 특히 바로 이 임 기자가 지난해 9월 유엔 총회 윤석열 대통령이 뉴욕 가서 글로벌 펀드 뭐 제7차 재정공약 회의에 참석하고 나오면서 박진 장관하고 그렇죠. 뭐 얘기한 거 그 유명한 날리면이냐 바이든이냐 그렇죠. 그 이 자막을 만든 기자라는 거. 기자죠. 그러니까 기자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정치인이자 선동꾼이라고 봐야죠. 그래서 지금 나오는 거는 정말 이 MBC가 그동안에 옛날에 광우병부터 조국 사태부터 우리 국민을 혹세무민하고 왜곡 방송을 일삼아 왔잖아요. 네. 그거의 한 부분이죠. 이번에도 바이든이냐 날리면이냐 이런 것도 보고 가다가 MBC가 왜곡되고 편파적인 이런 보도한 것도 사실이고 또 언론기관이라고 해서 범죄를 저질렀는데 봐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죠. 똑같이 재단을 해야죠. 똑같이 처벌을 하고 똑같이 수사를 받아야죠. 불법적으로 그렇죠. 정보를 입수해가고 그걸 또 악용을 하면은 그렇죠. 언론기관이 그런 거 허락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MBC라든가 또 노조 측에서는 이거 보복 수사다. 지난해 말씀하신 대로 그 자막 보도에 대한 보복 수사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서는데 한동훈 장관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쾌하게 얘기를 한 것 같더라고요. 한동훈 장관도 아니 나는 지금 수사 주체가 아니고 피해자인데 불법적인 정보를 유포하고 악용하면은 안 된다는 것은 누구나 동의할 것 아니냐. 그렇죠. 그런 것 하는 것이 언론기관의 무슨 상례라든가 일반적인 일은 아니지 않느냐. 그렇죠. 당연한 얘기 그렇죠. 아닙니까? 뭐 그럼 불법을 저질렀으면은 더군다나 그것이 지금 고발이 들어온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법무부 장관 보고 민주당 뭐 김의겸 이 거짓말쟁이 있잖아요. 이 사람은 뭐 뿔테 안경 쓴 깡패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 이거는 경찰에서 압수수색한 거거든요. 한동훈 장관은 법무부예요.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은 검찰하고는 관계 있어도 경찰하고는 관계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한동훈 장관의 뭐 정치 보복이다 이렇게 하는 건 좀 확대된 면이 있죠. 다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바이든이냐 날리면이냐 이 관계된 기자가 거의 선동꾼 비슷하게 해서 이번에 이 그 신상 한동훈 장관 신상 유출한 것까지 연결이 됐으면은 잘못된 거긴 하지만 특정 언론사랑
이 경찰이 또 압수수색함으로써 또 불협화음이 좀 빚어지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점은 자칫 좀 오해 소지는 좀 있겠다. 뭐 이런 좀 걱정도 좀 듭니다. 그러나 과거 채널A 압수수색 때 민주당의 반응은 또 전혀 달랐습니다. 그렇죠. 그때는 아주 뭐 당연하다는 듯이 당연하죠. 또 이렇게 그때 뭐 더 했죠. 그래서 정치하고 참 이 사법당국, 수사당국하고의 그 참 묘한 관계는 좀 풀 수 없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원리 원칙대로 하고 좀 정치 눈치 안 보고 소신대로 하고 해야 되는데 아직 우리 경찰이 그런 믿음을 좀 심어주지 못하기 때문에 저런 좀 불편한 소리들이 좀 나오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법 집행이라는 측면에서는 뭐 전혀 나무랄 게 없죠. 네. 아무튼 MBC도 지금 이렇게 임 기자의 네. 한동훈 장관 개인정보 유출 네. 혐의를 받을 정도로 MBC 자체가 한동훈 장관 아니었으면 그걸 또 구해가지고 일일이 또 더 탐사라든가 이런 쪽에 넘겨가지고 네. 그 사람들이 한동훈 장관 네. 집으로 찾아갔고 아파트 그렇죠. 강남에 있는 아파트 네. 찾아갔고 옛날 판집 그 주인한테까지 네. 찾아가지고 이건 무슨 탈법하기 위한 네. 세금 탈루하기 위한 것 아니냐 막 그렇게 압박을 가했다는 네. 거 아닙니까? 이런 것 자체가 편향된 네. 보도의 아주 단면을 보여준 것이고 지금 KBS도 뭐 그동안 편향 보도를 너무 많이 했었는데 네. 지난번에는 민노총 보도 가지고 앵커가 뭐 재녹화를 하는 그런 네. 상황까지 빚어진 거 옷 아닙니까? 갈아입고 또 했죠. 예. 네. 그러니까 편파 보도하다가 네. 그래서 지금 KBS 이모 기자가 네. 보도국에 지금 농성하고 있습니다. 네. 기자들이 들고 일어났어요. KBS 사장, 보도본부장, 보도국장이 네. 특정 정당과 유착해 갖고 편파 보도를 하고 있는데 이게 진정한 공영방송이냐? 이게 지금 이 이모 기자의 주장이고 많은 기자들이 거기 동조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MBC, KBS에 대한 구조 개편이 불가피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해도 너무하죠. 예. 적절한 물리적인 균형, 겉으로 봐서 균형 정도는 지켜줘야 되는데 너무 왜곡해서 편파 보도를 하고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시위대, 민노총 불법 시위 있잖아요. 네. 그거를 시위대 입장에서만 하고 경찰이 무리한 것만 자꾸 보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근데 과거에 백남기 농민도 이분이 말이 백남기 농민이지 선동 시위 물 거 뿌리는데 거기 앞장서 가지고 물벼락맞아서 돌아가신 거거든요. 예. 그런 거를 오히려 농민 입장에서만 그동안에 사법부나 경찰이나 검찰 다 섰거든요. 백남기 청문 입장에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질서가 어떻게 됐어요? 엉망진창이 돼버렸잖아요. 예. 서울 시내 한가운데 광화문 시청 앞을 도로가 점거하는 산에서는 밥 못 해 먹는데 광화문에서는 밥을 해 먹어요. 그 노숙하고 있잖아요. 소수하고 술 퍼먹고 그거를 우리가 가만 놔두면 이게 자칫하면은 이 나라가 붕괴가 됩니다. 내란하고 되는 거예요. 이것도 지금 경찰이 단속을 못 하는 거예요. 그거를 KBS, MBC 같은 데서 바람 잡고 부추기고 자꾸 이러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31일 오늘 네. 또 민노총이 네. 지금 오전부터 10시 40분부터 여의도 국회 앞에서 지금 시위를 시작했는데 한 3만 명이 넘는 민노총 이 노조원들이 광화문 대로하고 세종대로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뭐 경찰청 서대문 그리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밤에는 또 문화제를 벌인다고 그러네요. 문화제라는 게 말이 문화제지. 말이 문화제죠. 노숙 시위 하겠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법 질서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거죠. 과거에 윤석열 대통령도 그 서울중앙지검장이나 검찰 할 때 그 시위대 입장에서 주로 경찰들을 많이 수사하고 그랬거든요. 그런 점에 대해서는 지난 검찰 있을 때 나도 좀 잘못한 점이 있다 이렇게 인정을 하고 저는 엄하게 정말 잣대를 들이대서 일벌백계해서 정말 불법 시위 이거 뿌리 뽑아야 됩니다. 아니면은 우리나라가 순식간에 어떻게 뒤집어질 수도 있어요. 굉장히 이 집회 몇만 명씩 하다가 예를 들면 몇 명이 갑자기 무슨 사고라도 당해봐요. 아니 사고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만들 수도 있죠. 지난번에 왜 강릉에선가 왜 그렇죠. 화염병 들고
자살한 부시는 사람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도 옆에서 보고도 못 본 척 하잖아요. 오히려 등 돌려서 나중에 와서 뭐 수습하는 척 하지. 오히려 방조하거든요. 이것처럼 이 민노총 몇만 명 있는데 여기서 또 무슨 사고가 발생하면은 또 그걸 갖고 경찰의 과잉 진압이니 뭐 윤석열 정부의 독재 정권이니 하는데 정말 그거는 잘못된 거다. 그래서 윤 대통령 이 지금 정부가 정말 확실한 각오를 갖고 불법에 대해서는 뿌리 뽑는다. 철저히 차단한다. 이런 의식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 방통위원장이 물러나면서 후임으로는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이죠. MB 정권 때. 그리고 최명길 전 의원 등이 거론이 됩니다마는 이 전 수석이 아마 유력한 것 같아요. 결국은 이 전 수석이 방통위원장이 된다면은 저는 인사청문회부터 이게 파란이 엄청날 거라고 봅니다만 그렇죠. 민주당이 아주 벼르고 있는 모양이에요. 한상혁을 쫓아내고 대신 당신이 들어와 절대 용납 못해 뭐 그런 것 같아요. 뭐 엄하게 하겠죠. 하지만 뭐 그건 통과 의례라고 봐야 되고 뭐 과거에 MB 정부 때 뭐 청와대 근무했던 이동관 전 수석이거든요. 뭐 비교적 뭐 합리적이고 뭐 소통을 잘 하는 걸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내정대로 뭐 임명이 되면은 저는 방송의 민주화, 독립화, 공정성 뭐 이런 측면에서 상당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방송의 정상화가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